천천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기 161페이지이시고요. 네, 회사 코드는 2192번입니다. 다 풀으셨죠? 네, 풀이를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거래처 등록인가요? 네, 거래처 등록 208번이고요. 거래처명은 주식회사 우진상사 동시고요. 132812638 대표자 이름은 조민지 도매 스포츠 용품.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명달로 그리고 105 가로 열고 서초동 상관없으세요? 위에다 쓰시나 밑에다 쓰시나? 아시겠죠? 네. 거래처 등록은 패스요?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그래서 컨트롤 엔터 눌러서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고 853번이라 그랬어요. 사용자 설정 계정 과목이네요. 그럼 신규 계정 과목 등록이니까 그냥 여기다가 외주 여기다 쓰시면 안 되고 이쪽에 오른쪽에 위에 외주 용역비 써주시면 되겠고 경비 구분은 3번 경비를 선택하라 그랬고요. 이해가 되셨나요? 표준재무제표 코드 그래서 우리가 표준재무제표의 코드 번호를 몇 번으로 하래요? 122번 그래서 국내 외주 용역비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네, 탭 눌러서 왼쪽 화면 확인해 주시고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얘가 있는지만 확인해 주시면 돼요. 하시다가 말고 중간에 그냥 나와 버리시면 저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다음은 전기분 자료이다. 주어진 자료를 수정 및 입력하여 관련된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하시오. 전기분의 기초자료. 얘는 전기분이 맞겠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죠? 전기분 원가명세서서부터 가볼까요? 전기분 자료라 그랬으니까 네, 전기분 원가명세서에 가셔서 원재료비에서 금액을 들어가면 기초원재료 재고에 금액이 없죠? 그쵸? 그래서 2천만원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쵸? 네, 2천만원 입력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3억 562만 2,500원이 당기제품 제조원가가 나오나요? 그쵸? 당기제품 제조원가 나오니까 그 다음은 네, 제공품도 써야 돼요. 여기에 있는 기초 제공품도 그쵸? 제공품 3천만원 써주시고 당기제품 제조원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전기분 손익계산서로 가시면 되겠죠? 네, 손익계산서에 가셔서 제품 매출 원가를 클릭하시면 여기에 기초제품 재고에 얼마를 넣어요? 2,500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당기제품 제조원가도 여기 있는 금액으로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당기제품 제조원가 3억 3,562만 2,500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확인.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7,980만원으로 바뀌나요? 맞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면 돼요? 전기분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셔서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을 7,98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미처분 이익여금이 9,250만원이 나오죠? 네, 9,250만원이 나오니까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을 얼마로 고쳐요? 9,250만원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대차차익이 없어졌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하실만 하죠? 네, 여기까지가 전기분 재무제표를 모두 수정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는 일반전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07월 12일 한국자동차에서 제품 운반용 화물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채를 87만원에 현금 구입하였다.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평가된 공채의 현재 가치는 78만원이며 매도 가능 증권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랬나요? 어제 했었죠?
이걸 강제 매입 국공채라고 했고요. 강제 매입 국공채.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 일단 얼마가 나가요? 87만원. 그리고 차변에 투자자산인 매도가능증권이라 그랬죠. 매도가능증권 이렇게 하면 123번, 178번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위에 있는 건 123번은 당좌자산이고요. 178번은 투자자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위에 있는 매도가능증권은 쓰실 일이 없으세요. 아시겠죠? 만약에 매도가능증권이 나오면 무조건 178번 아래에 있는 매도가능증권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이 78만원이 들어올 거고요. 그럼 9만원만큼 손실이 생겼죠? 맞나요? 그럼 이 9만원은 누구의 원가? 누구의 원가? 네. 차변의 차량 운반구. 그래서 내 차의 취득가액이 9만원이 더 증가하게 된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개정과목 두 개가 구분이 힘들으시면 개정과목 및 적용등록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있는 투자자산을 클릭을 하세요. 투자자산을 클릭을 하면 여기 매도가능증권이 바로 보여요. 178번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178번을 쓰셔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네. 동일한 개정 과목들이 나오게 되면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요. 뒤로 한 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7월 22일입니다. 7월 22일. 해외거래처인 뉴욕 상사에 2만 달러 외상으로 수출하고 7월 22일에 외상대금 전액을 보통예금으로 회수했죠. 맞나요? 네. 그래서 전년 12월 5일에 환율이 1,100원인데 해가 바뀌었죠. 맞나요? 수출은 전년도에 했고 그 다음에 결산을 지나서 해가 바뀌었죠. 결산을 지나게 되면 우리 외화에 대해서 무조건 평가하죠. 그래서 원래는 선적이라고 마지막 환가이라고 이렇게 따져주시는 건데 중간에 결산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환율이 바뀌어버려요. 환율이. 그러니까 결산일날 1150원으로 평가했으니까 환율이 1150원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는 2만 달러에 곱하기 1150원이었으니까 우리는 외상 매출금이 2,300만 원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아시겠죠? 2,3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제 2,100만 원으로 회수가 됐나요? 네. 그렇죠? 2,100만 원으로. 그래서 우리는 대변에 외상 매출금 누구 거예요? 뉴욕 2,300만 원이 없어지게 되고 차변에 가서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2,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결국 200만 원 손실이 생겼죠. 200만 원 손실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환차손입니다. 외화 환산 손실 쓰시면 안 되고 외화 환산은 결산일만 쓰시는 개정 과목이에요. 아시겠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 8월 11일 08월 11일 원재료 보관 창고 화재와 도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손해보험 가입하고 1년분 보험료 300만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보통예금이 300만원이 나가면 되죠. 맞나요? 네. 차변에 원재료 보관 창고인가요? 네. 그렇죠. 원재료 보관 창고니까 보험료를 500번대 보험료를 쓰셔야 합니다. 이게 상품 보관 창고면 800번대가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원재료 보관 창고이기 때문에 500번대 보험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18일. 8월 18일. 당사 보통예금에 이자 수익 80만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차감한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다. 이제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죠. 그쵸? 이자를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이자 수익이 얼마가 생겼다? 80만원. 그런데 세금 떼이고 받으니까 우리는 차변에 선납세금이 얼마가 생겼어요? 123,200원.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가
보통예금으로 들어온 거죠.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지금 우리 기출문제 풀면서 벌써 얘 세 번째인가 네 번째 나온 것 같아요. 그쵸? 네. 자, 그 다음은 9월 3일입니다. 09월 3일날 3월 31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결의했던 금전배당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하였다. 그러면 3월 31일을 먼저 가볼게요. 3월 31일날. 그러면 이렇게 배당 1000만원이 보이시죠?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보이시나요? 이 미지급 배당금을 오늘 뭘로? 보통예금으로 지급했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09월 3일날 대변에 보통예금이 1000만원이 나가게 되겠고요. 그리고 차변에 우리는 뭐라고 하면 돼요? 미지급 배당금을 지급했습니다. 앞서서 우리는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처리를 해놨었으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11월 1일입니다. 11월 1일. 거래처 윤수상사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음에 따라 윤수상사에 대한 외상매출 1000만원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대손 처리하였다. 대손 충당금을 조회하라 그랬죠? 그래서 11월 1일 현재 합계잔액 시산표에 가셔서 11월 1일 현재의 외상매출금 밑에 있는 대손충당금 보셔야 합니다. 받으러움에 대한 대손충당금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외상매출금 대손 처리할 거죠? 그쵸?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75만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일단 대변에 외상매출금 윤스 1000만원이 없어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109 대손충당금이 얼마 있었다고요? 75만원. 그리고 나머지는 대손상까지 치시면 대손상각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보입니다. 우리 어제 문제 풀을 때는 대여금에 대한 대손 처리를 했었고 그때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했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1순위 대손충당금, 2순위 대손상각비. 시산표를 조회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풀어놨어요. 문제를 풀어놓고 다시 합계잔액 시산표를 가볼게요. 그러면 11월 01일 날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잔액이 없어져야지 돼요. 아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아시겠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나와 있다든지 이렇게 돼버리면 여러분들 문제 풀으신 게 틀리신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은 메인 매출 전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10월 03일날 해피상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으니까 과세 매출에 제품 600만원에 60. 거래처는 어디에요? 해피. 전자고요. 대금 결제는 혼합이 되겠네요. 차변에 현금이 330만원이 있고요. 그리고 차변에 나머지는 외상매출금이 330만원입니다. 세금계산서 보실 수 있죠? 그쵸? 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날. 대표이사 자택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전자마트에서 3D TV를 350만원에 구입하고 회사 명의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그랬나요? 뭐예요? 불공입니다. 불공. TV를 구입을 했고요. 금액은 350만원에 35만원. 거래처는 어디에서 샀어요? 전자마트에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고요. 불공제 사유는 뭐예요?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입니다. 대표이사 자택에서 쓸 거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 해서 분계는 혼합이 되겠고요. 원재료가 아니라 134번 가지급금이 되겠고요. 그리고 친절하게 가지급금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네. 그리고 대변에 가서 당좌 예금이 빠져나가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원칙은 여기에 거래처, 가지급금의 거래처, 대표이사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대표이사는 따로 안 나오고,
회사 등록으로 한번 잠깐 가볼까요? 회사 등록에 가보시면 시험장에서는 우리 회사 한 개밖에 안 보여요. 아시겠죠? 시험장에서는. 그러면 보령물산의 대표이사는 김윤석인가요? 그쵸? 네. 그러면 우리는 가지급금에 여기에 김윤석 걸어주셔야지 되는데 지금 거래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원칙은 거래처에 김윤석이가 있어야지 돼요.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은 항상 김윤석이라고 달아놔야 되니까. 우리가 출장비 지급해도 가지급금이라고 처리하죠. 그러면 출장 누구가 보냈는지 뭐 우리 앞에서는 김철수가 계속 나왔었고 그래서 김철수 거래처를 걸어줬었고 그러니까 지금은 대표이사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 가지급금은 김윤석이 거입니다. 라고 걸어줘야 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 거래처가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 나올 때. 아시겠죠? 그래서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원칙은 가지급금 거래처 반드시 걸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대표자의 이름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를 들어가서 확인했죠? 회사 등록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회사 등록에 들어가 보시면 우리 회사 정보가 나오니까 우리 회사의 대표자의 이름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래도 안 나오면 그냥 패스하시면 되겠고요.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20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일. 대만에서 원재료 공급가액 수입하고 수입 전자생산서를 인천 세관으로부터 발급받았죠? 네, 그러면 수입 원재료 공급가액은 1,000만원. 거래처는 인천 세관. 전자고요. 분계는요? 현금. 그럼 끝났죠? 네, 부가세에 대한 회계 처리만 하면 된다 그랬고요. 수입도 몇 번 나오니까 이제 공짜 문제가 됐죠? 네. 자, 그 다음은 12월로 월이 또 바뀌었고요. 12월 13일. 공장 신축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고 전자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계산서 발급받으면 무조건 면세 매입이 되겠고요. 토지를 매입했고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거래처는 영남개발로부터 구입을 했고요. 전자계산서, 분계는 혼합. 차변에 토지를 구입했고요. 대변에 30%는 보통예금. 그러니까 보통예금이 300만원이 나가겠고요.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미지급금이 되겠죠?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은 12월 24일입니다. 12월 24일. 김미선에게 제품을 판매하고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증빙을 발행하지 않았다 그랬네요. 그쵸? 네. 법인이 이렇게 비싸게 팔고 발행 안 하면 2%의 가산세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급가액의 2%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격증빙 발급해야죠. 안 그러면 현금 영수증이라도 발급해주면 되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증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무증빙을 우리는 뭐라 해요? 건별이라고 해요. 여기 무증빙이라고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건별 매출 제품을 공급했고요. 공급가액은 110만원 써주시면 알아서 쪼개져요. 현과, 카과, 건별 이렇게 세 가지는 금액이 알아서 나누어집니다. 거래처는 김미선, 네, 있으면 써주시고 없으면 안 써주셔도 됩니다. 증빙을 발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분계는 우리가 현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지요? 네. 자, 그 다음은 30일날. 영업부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구입하고 현금 지급하고 현금 영수증 수취했으니까 현금 과세 매입인가요? 네. 컴퓨터. 얘도 110만원 써주시면 알아서 나누어지겠죠? 네. 거래처는요. 제일상사. 분계는 현금. 그러면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원재료를 산 게 아니니까, 그쵸? 네, 비품으로 수정해 주시면 정답. 분계 꼭 현금으로 안 하고 혼합으로 하셔도 돼요. 혼합하셔서 그냥 대변에 현금 나가면 됩니다. 그래도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 오류 수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10일 세금과금가로 처리한 10만원 원천징수한 소득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전표에 07월 10일날 세금과금가가 아니라 우리 뭘로 처리한다?
예수금. 지금 이 문제도 몇 번째 나온 거예요, 그쵸? 네. 9월 20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09월 20일.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600만원을 이체 납입했는데 확정 기여형으로 잘못 처리했다 그랬죠? 그러면 얘는 뭐라고 처리하면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빙고. 자, 그 다음은요, 문제 5번. 결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그러면 일반전표 12월 31일 날. 결산 현재 영업부문 건물에 대한 삼성화재 보험료 상세 내역이다. 월화 계산하고 음수를 입력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보험료가 600만원이에요. 7월 1일 날 전액 비용 처리했다 그랬죠? 1년분이니까 나누기 12하면 한 달에 50만원이 될 거고요. 내년도 6개월분이 미리 지급한 거죠. 그러면 300만원만큼이 선급이 되겠네요. 빙고. 차변에 선급 비용 300. 대변에 우리 영업부 거니까 821번 보험료가 없어지면 되겠죠. 보험료는 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단기매매 차익으로 단기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취득원가 전년도, 당해년도 공정가치. 처음에 취득원가는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요? 전년도 말에 평가를 했으니까. 그래서 1,400만원짜리가 1,360만원이 됐으니까 40만원만큼이 또 떨어졌죠. 그쵸? 그럼 대변에 단기매매증권 40만원이 떨어졌고요. 차변에 단기매매증권 평가 손실. 금액이 마이너스로 나와 있으면 평가 손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결산자료로 가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가셔서 엔터 치시면 되겠고, 퇴직충당에 들어가 보시면 금액이 이렇게 2,200, 2,500 되어 있어요. 자리가 위아래가 바뀌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위에다가는 추계액을 얼마야? 2,600 밑에다가는 2,800 이렇게 자리가 바뀌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신경 써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결산 반영 눌러주셔야죠. 그렇죠? 결산 반영 눌러주시고 전표 추가 해주시면 끝났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조회 문제입니다. 1월부터 3월까지 매입세금계산서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명. 매수 물어보면 무조건 어디로 가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에 가셔서 01월에서 03월 이해되셨나요? 매입이라 했어요. 그쵸? 맞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매입을 선택을 해주시면 매수가 가장 많은 거래처명, 매수를 기준으로 매수를 땅땅 누르면 정렬이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은 건 4개, 경기상사이고요. 시험 문제 답을 쓸 때 경기상사를 쓸 수도 있지만 거래처의 코드 번호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상사의 코드 번호는 104번이죠? 그래서 한번 조회하실 때 104번 경기상사, 그 다음에 매매 이렇게 적어두시면 답을 나중에 옮겨 적으실 때 조금 편안해지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경기상사까지는 다 찾으셨죠? 네. 자, 여기 말고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볼까요? 세금계산서 현황. 그래서 01일서부터 03월 31일까지 매입에 대해서 유형이 뭐예요? 과세 매입이죠. 그쵸? 세금계산서. 거래처 처음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셔도 건수가 가장 많은 거 이렇게 여기서도 찾으실 수 있으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세금계산서 현황에서도 찾으실 수 있고, 그런데 쓰다 보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보다 얘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여기에서 마우스로 얘를 또 클릭을 눌러주셔야지 되니까. 그런데 현황에 들어가시면 그냥 여기에서 2번 매입으로 유형을 세금계산서만 선택을 해주셔도 우리가 쉽게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서 찾나 저기서 찾나 네, 똑같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1월부터 6월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 나오면 무조건 일개표 가시라 그랬죠. 맞나요? 그 다음 판매비와 관리비라고 하는 것도 분류 과목이죠. 그래서 무조건 일개표 가시면 됩니다. 일개표 들어가셔서 1월서부터 6월까지 밑으로 내리시다 보면 중요한 건 복리후생비가 제조경비에도 복리후생비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더 내리시면 판매비와 관리비에도 복리후생비가 있어요. 이거 틀리시면 안 돼요. 그럼 다 찾아놓고 값이 틀려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의 복리후생비는 마지막 해. 그래서 137만 6천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네. 총계정 원장에 들어가도 나올 것 같아요. 총계정 원장. 총계정 원장에 1월 1일서부터 06월 30일까지 뭐 811번 복리후생비. 이렇게 하면 여기에 811번 복리후생비에 개가 나오죠. 그렇죠? 1월서부터 줘야 하는 건 찾기가 조금 쉬워요. 그런데 예를 들어 3월서부터 4월이다. 그럼 우리가 계산기 두들겨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1월에서 3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어디로 가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부가세 신고서 1월서부터 3월까지의 매입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32만 1,000원입니다. 여기까지 92회 특별회차 문제풀이를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